한 번에 합격 해커스. 예,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행정학을 담당하게 된 이준모입니다. 오늘 첫 인사 드리는데요. 제가 여러분하고 1년간 뭘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걸 할 때 제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경력이 있는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 제목이 키워드 행정학이에요. 사회과학은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개념은 명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명사 키워드를 모아서 정리했다고 해서 제가 키워드라고 붙였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뭐 해줘야 될 게 있잖아.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표의식이 뭐냐면은 제가 첫 번째 잡은 것은 나의 미션은 뭐다? 합격선보다는 좀 더 높게 맞춰주는 게 제 목적이다. 그러면은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도 물어볼 거. 그럼 넌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잘하는 게 뭔데? 됐지? 그래서 저는 행작 강의하다 보면 또는 수강평을 보다 보면은 이론을 다 알겠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이런 분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속으로는 공부 뭐 덜 했겠지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분은 그렇지 않겠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다 알겠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릴까? 그래서 우리는 행정학이라기보다는 수험 행정학이거든요. 특히 객관식 행정학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내가 알든 모르든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내가 강사가 될 것도 아닌데 뭐 설명한다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점수가 나온 행정학이 되겠다. 그 점수는 최소한 뭐가 돼야 된다? 합격 추선보다는 좀 높게 한번 해보겠다. 이게 저의 이제 목적이고 이제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뭘 힘들어하는지. 저도 많은 카페에 들어가고, 제 카페 아니어도요,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보고요,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게 뭔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내용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리더라, 이 말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은 도대체 뭐냐, 잡학이냐, 이거 짬뽕이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뭐가 있냐? 저는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객관식을 보게 된 게 한 95년도부터 봤으니까 뭐 아직 30년 덜 된 것 같은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풀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학 교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자료가 있다. 근데 이런 자료가 자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가 뭐가 돼야 돼? 점수로 연결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면 저도 풀어봤어야 됐고, 저도 틀려봐야 되고, 저도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경험이 많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한 자료, 옛날엔 자료가 없었거든요. 자료가 없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모으는 사람들,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 모의고사를 모아가지고 문제집을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또 그런 분들이 유명한 강사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자료가 너무 많잖아요, 인터넷에. 그리고 시중에 뭐 행정 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출문제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가 과연 저한테 체화되어 있는가? 그냥 내가 읽어주는 자료인지 아니면 나의 경험에 의해서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자료인지, 이게 있어야지 뭐가 된다. 이걸 우리 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한테 뭐 할 수 있다? 나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빨리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정보가 많으면 뭐 하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많은 정보도 있지만 이걸 전부 다 풀어보고 틀려보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 내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실제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적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요새는 지식을 줘도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스파르타반이라든지 관리반을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막 학생들을 쪼읍니다. 막 갈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런 도구가 만들어졌죠. 뭐 SNS라든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전달하고, 그지?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전달하고 매일 문제 보내드리고 이러면서 여러분을 학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보관리자에서 제 노하우가 들어간 지식관리자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이건 저한테 체화된 거고, 이런 지식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여러분께 낼 수 있게, 여러분의 체화될 수 있게 제가 학습관리까지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건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학원들이 많은 수험생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저도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말고 SNS라든지 이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이런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다짐하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행정학을 좀 봐야 되겠죠. 행정이 뭘까 도대체? 행정학이 뭘까? 이걸 봤을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잡학입니다. 그냥 잡단 학문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대체 뭐냐 이거. 어떤 분은 뭐 쓰레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좀 모아보면은 행정은 정직하지 않다. 왜 정직하지 않냐? 내가 공부한 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더라. 내가 애운 대로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 어떨 때는 공부를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더라. 그래서 요번엔 좀 많이 맞아보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더 떨어졌어 이게. 정직하지 않다고 그러죠. 다른 과목은 보면 볼수록 내게 되고 점수가 되는데 행정은 이상하게 보면 볼수록 점수가 막 뒤로 가버려요. 정직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와닿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었어. 좋은 면이었는데 행정학은 사지선다거든요. 다 파란색인데 하나만 빨간색이래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답은 보인다는 거야.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답은 다 빨간색인데 얘만 파란색이니까 뭐 파란색이 답이 아니겠어? 뭐 이게 찍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그분은 객관식을 많이 풀어보셨다든지 객관식의 마인드가 이미 있는 분 같아요. 그런 분들은 쉽게 붙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래서 행정학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우리는 객관식이잖아. 문제가 있고 보기를 준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외운다기보다는 왜 제가 답이 아닐까? 왜 얘는 답일까? 그래서 행정학은 공부할 때부터 기출문제집을 항상 갖다 놓고 같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엉뚱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 행정현상은 정말 넓어요. 행정학도 하나의 학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요. 이 모든 걸 다 공부할 수는 없죠. 근데 수험행정학은 여기서 아주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수험행정학에서는 이건 객관식 문제잖아. 이걸 간과하고 만약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엉뚱한 공부를 하게 되고 막상 공부는 다 했는데 문제 풀어보면은 관련된 건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 객관식 문제집을 옆에 갖다 놓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나왔구나. 난 뭘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네. 이게 자주 나왔네. 그럼 난 이걸 자주 정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행정학 공부하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또 학원에서 배우는 수험행정학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행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험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공부하든 간에 문제는 옆에 같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문제로서 모든 게 해결된다면은 이론 강의는 필요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겠죠. 뭐가 중요하고 이런 개념은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7층짜리 빌딩을 드려볼게요. 빌딩을. 그럼 이 빌딩 안에 여러분이 좋아할 아이템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내가 다 드릴게요. 이걸 내가 여러분 집 앞에 쌓아놨습니다. 제 7층 집 앞에다가 여러분이 원한 모든 아이템을 다 쌓아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그럼 층별로, 또 층의 구간별로, 구획별로 갈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거는 옥상으로, 어떤 건 지하로, 어떤 건 1층으로,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그려져 있을 겁니다. 자, 국사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국사에 엄청나게 많은 개념들이 있죠. 아마 행정학보다 월등히 많은 개념이 있을 겁니다. 왜? 국사는 2000년이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다루잖아요. 우리는 140년이야. 미국 행정학이다 보니까 겨우 140년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아니라 온리 정치 중에서도 관료사 쪽으로 여기만 본다는 겁니다. 양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이 외워야 될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국사는 그 많은 개념이 있어도 내가 아직 암기가 안 됐을 뿐이지 이것은 고구려 거다. 이건 신라 거다. 이건 백제 거다. 이건 조선 내용이다. 이건 구석기 내용이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단지 외우지 않는 것뿐이죠. 혹시 영조와 정조가 있다.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 모르시나요? 그러면 아예 국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사회과학에서 제일 큰 욕이 뭐냐면 개념 없는 사람입니다. 틀이 안 잡혀 있다는 거죠.
광개토대왕 찾으라고 하니까 국사책 제일 마지막에 조선시대를 뒤지고 있어요. 그 친구는 아마 국사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는 친구일 겁니다. 그러면 웃는데 사실 처음 배웠다면 당연히 모르겠죠. 우리가 일본의 역사를 아나요? 일본의 제일 초대 천황이 누군데? 내가 그걸 던졌을 때 여러분이 페이지를 찾을 수 있나요? 그건 못 찾습니다. 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우리는 국사를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계가 있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종적으로 시대 순으로 정리되어 있을 거고 정확하진 않지만 횡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성리학이라면 조선이 보일 거고요. 불교라면은 뭐 고려가 보이겠죠. 이렇게. 뭐 도교라면은 뭐 고구려가 보일 때도 있을 거고요. 이왕이라면은 이의가 같이 보이겠지. 나름대로 관련된 개념이 얼게 만들어져 가지고 위치별로 배열돼 있어요.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목을. 다만 아이템이 많다 보니까 애울 게 많죠. 그치? 근데 행정은 어때요? 내가 어떤 단어를 던졌을 때 오픈북으로 풀었을 때 맞출 수 있나요? 이 단어는 인사야. 이 단어는 조직이야. 조직 중에 어디 파트야. 이거는 페이지 어디 쪽에 있을 거야. 다 알고 있나요? 그게 있다면 이미 행정은 틀이 잡힌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을 풀 때 오픈북으로 줘도 오픈북으로 그냥 내가 문제 드리고 그냥 오픈북으로 풀려고 그래요. 그치? 그래도 틀이 안 잡힌 친구들은 찾지를 못해요. 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왜 논의되는지 일단 이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개념을 알더라도 왜 논의되는지 모른다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축구를 잘해. 나는 연애를 잘해. 나는 드라마를 잘 알아. 나는 만화에 대한 오타쿠야. 그럼 제일 잘하는 걸 끄집어내봐. 그 단어 하나만 나오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관련된 단어가 같이 막 나와요. 그치? 축구라면은 막 축구 관련된 용어들이 같이 막 나올 거고, 뭐 선수도 보일 거고, 별게 다 보일 겁니다. 야구라면 야구 선수라든지, 야구 용어라든지 막 같이 나오지 않나요? 근데 내가 행정학에 어떤 단어 드렸어. 예를 들어 볼까? 실적주의라는 단어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적주의 개념을 알아야 돼. 두 번째, 실적주의와 관련된 요소들이 있어. 상위 요소도 있을 거고 하위 요소도 있어. 실적주의는 공무원 임용 체제의 한 방법이에요. 이 하위 요소에는 시험이라는 게 있겠죠. 신분 보장도 있고 중립도 있고 중앙 인사기관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돼? 일단 실적주의를 알아야 되고 임용이라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고 중립의 의미, 신분 보장의 의미, 그 다음에 중앙 인사기관의 의미도 알아야 돼요. 요게 이제 개념이겠죠. 근데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시험을 치는데 중립이 왜 나오는데 시험을 치는데 신분 보장이 왜 나오는데 도대체 서로 연결이 안 되잖아 지금. 그렇지? 시험과 중립은 별 관련이 없는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행정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과 중립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행정학적으로. 저는 이걸 행정학적 함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념을 알더라도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왜 연결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면은 그 파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치? 전공자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건 시험에 잘 나오고 어떤 건 잘 안 나와요. 그럼 누가 잘 나왔나 안 나왔나를 여러분이 정리할 이유는 없죠. 정보는 지금 되게 많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거는 이런 강사들한테 맡기셔도 됩니다. 됐지? 맡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된 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체화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내가 먼저 뭐가 돼 있어야 돼? 나한테 먼저 체화돼 있어야 돼요. 제가 먼저 경험하고, 제가 틀려보고, 제가 맞아보고, 제가 설명해보고, 이게 돼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해주고 반복시켜줘야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여러분 앞에는 7층의 빌딩이에요. 내가 왜 7층이라고 하냐면 행정학이 7단계로 갈라져 있어서 그래. 총론, 정책, 조직인사, 재무, 환류, 지방까지 해갖고 7단계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7층의 빌딩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는 보다시피 많은 용어들이 나와. 이게 총론의 1장의 용어들이에요. 이걸 설명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가나다 순으로 쭉 나열한 거야. 1장인데 몇 개 안 되죠, 이게. 그치? 또 뒤에 가면 계속 중복돼서 나오다 보니까 용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색인을 찾아보시면 돼요. 색인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국사 색인 한번 찾아봐요. 끼알 같은 글씨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행정학 색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치? 제가 이게 가나다로 정리했거든요, 이렇게. 기억, 니은 순으로. 원래 이렇게 돼 있지 않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 단어 하나의 의미, 관리자 기능 나왔을 때 뭐가 보일까요?
이 관리자 기능은 38년도 책이 난 거 보니까 이거는 바나드의 책이에요. 37년도에 귤릭도 관리자 기능이란 책을 써요. 그치? 이건 설명드리겠죠, 제가. 그럼 37년도에 귤릭의 관리자 기능과 38년도에 바나드의 관리자 기능은 뭐가 다를까? 귤릭은 고전학자고 바나드는 신고전학자예요. 한마디로 위의 학자는 공식 구조 설계하는 학자고 밑에 학자들은 인간관계론이에요. 그래서 위에 거는 온리 기계 구조를 통해서 생산성 높이지 않은 거라면은 이 바나드의 관리자 기능은 뭐다? 구조뿐만 아니라 모두 있다. 인간도 있다. 조직은 인간들의 협동체제다. 사이몬의 영향을 줍니다. 정책과 행정은 또 누구 책일까? 이건 애플비네, 애플비. 그치? 그럼 디목의 책인, 이거는 정치와 행정은 군노의 책이에요. 됐지? 이런 단어 던졌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관리자 기능만 보이는 건지 아니면 관리자 기능에 바나드도 보이고 뭐 사이먼도 보이고 고전이론과 대비되고 뭐 인간 협동체계도 보이고 이런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틀을 잡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관리자 기능만 보이고 요 개념조차도 모른다면은 문제는 풀리지 않겠죠. 물론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면 어렵겠죠. 어쨌든 뒤에도 마찬가지야. 행정의 연구는 자주 나오죠. 이건 누구 책이야? 윌슨의 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일단 이 단어도 알아야 되고 얘뿐만 아니라 얘와 관련된 다른 단어가 막 나와야 돼. 윌슨이니까 정치행정이원론, 공사행정이론론,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이 더 중요하다. 독일의 관료제를 도입했다. 정치는 미국계 놨다. 행정은 유럽걸 도입하자. 이런 것들, 이런 용어들이 막 같이 떠올리고 이미지가 막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이 뭘 이해했다고 느꼈다면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지면은 여러분 이해하신 거고 단어밖에 안 보인다면 이해가 지금 안 된 겁니다. 또 그 단어만 보인다면 이해가 안 된 거고요. 그 단어 말고 관련된 다른 단어들 또 객관식은요. 이것의 특징이 아니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과 라이벌이 있는 게 좋아요. 앞뒤로 있을 겁니다. 서로 비교해서 얘가 아니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가 아니면 누구겠니? 요 앞에 거 아니면 뒤에 거겠죠. 현대 행정국가 특징이 아니면 누구겠니? 그럼 그 앞에 있는 근대 입법국가이거나 뒤에 나올 신행정국가일 겁니다. 이렇게 항상 3단계로 어떤 개념을 놓고 걔와 대비되는 앞뒤 개념을 알고 있다면 또 이 친구는 상위, 아까 봤던 실적주의 임용이란 큰 단어 나오고 임용은 인사행정에 속해 있습니다. 또 실적주의 안에는 신분보장, 중립 이런 요소가 또 있어요. 누가 상위이고 누가 하위인지 얘는 어디에 속해서 나왔고 이 개념 안에는 어떤 하위 개념이 있고 이런 하위 개념에서 뭐가 나온다? 특징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장단점이 나와요. 시험에서 장단점이 나와버리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직까지는 장단점이 나오지 않고 거의 개념이나 특징에 머뭅니다. 그렇죠? 이게 선택 과목으로 한번 바뀐 다음부터 장단점보다는 그냥 개념이나 특징 위주로밖에 아직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다 끝난 다음엔 그 다음에는 정말 특징, 장단점이 막 나와버립니다.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아마 그 여러분이 보는 과목 중에 유일하게 평가가 들어간 과목이에요. 어떤 상황이라면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장점이 있다. 평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정직하지 않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실적주의는 기본적으로 시험봐 공무원 뽑아요. 그럼 전문가를 뽑으니까 능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주의는 능률성의 장점이 있어. 근데 민주성, 대표성은 없어요. 왜 시험봐가 들어갔지 선거로 들어가는 공무원은 아니니까요. 이게 원칙이야. 근데 다른 단어가 붙어버리면은 예외가 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실적주의는 신분보장이 들어가거든요. 신분보장이 들어가 버리면 뭐 어떻게 돼요? 무사한일해져 버려요. 그래 버리면 오히려 능률성과 전문성이 떨어져요. 예외 문제겠죠? 이런 예외가 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앞에 수식어가 왕창 붙어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네가 해석해봐라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문제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안 나오잖아. 옛날에 다 그런 문제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 잘 안 나와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학자의 주요 이론들, 최근 개정된 법령들 이런 거를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건 고정된 거기 때문에 그치 좀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평가는 안 그래요. 네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시각이 없다면 평가는 문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행정학적 함의를 알지 못한다면 평가는 맞추기가 되게 어렵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거 이럴 수도 있지 않아? 저럴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들어가니까.
또 실적주는 보다시피 시험봐 들어간 공무원이다 보니까 능률성은 있겠지만 민주성은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실적주의는 중립이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예요. 또 누구나 시험 보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민주성도 있잖아요. 이게 예외적인 문제들.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은 평가 문제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이런 개념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돼요. 사실 이런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는 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개념을 정리한다기보다는 이런 개념과 이런 개념이 엮인다. 왜 이런 개념이 나왔나? 왜 이런 개념과 이런 개념에서 연결되어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뭔가 행정학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겠죠. 그치? 이게 이제 강사의 경험인 거야, 이제. 전공이고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 문제 나왔을, 객관식 문제 나왔을 때 어떤 형식으로 변하니까 뭘 조심하자. 아마 이 단어는 균립과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이 단어는 뭐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누구와 비교될 거니까 요걸 조심하자. 이렇게 해보자. 이거는 이제 강사의 저의 이제 노하우 경험이겠죠. 나의 지식인 거야. 이걸 여러분한테 이제 전달해야 될 거야, 이제. 올해 23년도 문제 1번 문제가 뭐였냐면 과학주관리법 물어봤어. 거기에 우리가 누가 있다? 테일러도 있고 페열도 있고 그다음에 윌슨도 있고 막 균릭도 있잖아요. 그렇지? 보통 여태까지 시험은 어떻게 비교되었냐면 과학주관리법은 고전 이론이니까 신고전 이론인 인간관계론과 비교됐어요. 근데 이번 시험은 그게 아니라 이 과학주관리법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테일러가 있고 페열이 있고 또 포드도 있거든요. 그 내부적으로 비교되었어요. 테일러는 하급자를 연구해요. 노동자의 시간 연구, 동작 연구. 반면에 페열은 최고 책임자의 역할 연구해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 강사들이라든지 이 직원들의 일을 연구한다면 테일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대표가 할 일을 연구한다면 페열이야. 이 페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균릭이에요. 균릭이고 거기서 뭐가 나온다? 포스코브가 나와요. 포스코브가 페열이 14대 원칙, 11대 원칙을 제시했고 이걸 7대 원칙으로 줄여놓은 사람이 균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하고 싶은 거야? 쉬운 문제라면 그냥 고전과 신고전을 비교했는데 문제가 좀 더 지엽적으로 들어가니까 고전 내 학자끼리 비교하잖아요. 어떤 분이 설명할 때 테일러는 경영학자고 균릭은 행정학자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설명하는데 균릭도 경영학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자, 어쨌든 한 사람은 하급자를, 한 사람은 최고 책임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둘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게 옛날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 누구는 하향식이다, 상향식이다, 이런 말이 있는 이유가 다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또 2번 문제가 참 재밌었어요. 2번 문제가 뭐였냐면 관료제 문제였는데 관료들은 상관이 임명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전혀 보지 못한 내용일 겁니다. 강사조차도 보지 못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대학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대학 교재에 있는 지문이에요. 그치? 여러분이 맨날 보는 대학 교재가 세행정학밖에 없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보는 대학 교재들은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저 나이대도 있고 후배도 있고 선배분도 있겠죠. 그럼 그분들이 공부한 책들이 있겠죠. 그 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학교별로 몇 개 있는데 연대는 유종회 교수님이라든지 고대는 백왕기 교수님, 서울대는 박동석 돌아가셨는데 그다음에 또 오석공 교수님, 그 지문 오석공 선생님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관료들은 상관 임명한다는 표현은 출제자가 자의적으로 만든 표현이 아니라 전부 다 대학교 교재, 그치? 근거가 기반하거든요. 어차피 출제할 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출제한 사람이 전 세계 최고의 권위자고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라면 자기 의견대로 문제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러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렇다고 논문을 제시할 수는 없겠죠. 그 논문이 전 세계 유명한 1등 논문이란 모르겠지만 자기가 쓴 논문 가지고 문제를 만들진 않아요. 그럼 뭐겠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대학 기본 교재입니다. 그런 교재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고 교재를 바탕으로 우리 강사의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지? 저도 마찬가지야. 제가 강의하거나 만든 문제들은 제가 만든 지문은 없습니다. 제가 만들어봤자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출지문이거나 이런 대학 교재에서 발췌한 지문들이에요.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봤을 때 앞으로 시험이 어려워지겠구나. 왜? 오석공 선생님이 쓰는 책은 상당히 글씨가 주관적이에요. 그 정도의 위치에 되신 분이니까 그래요.
그치? 다른 젊은 교수가 그렇게 냈다면 욕을 먹겠지만, 오석원 선생님 정도 된다면은 자기의 표현대로 쓰셔도 뭐라고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후배들은 그 책의 표현을 그대로 시험지문으로 따옵니다. 근거가 존재하잖아요. 다른 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정책학의 사회실험 문제, 그치? 통제 집단 문제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 이따 볼 겁니다. 그 지문 역시 대학 교재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제가 다 봤던 책들이고 모든 지문들은 대학 교재 바탕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이걸 정리하기 너무 양이 많죠. 권수가 많으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 그걸 정리해가지고 시험에 나올 것만 또 추려내야 돼요.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추려내가지고 어떤 게 빈출되었다. 이건 안 나왔으니까 이것도 보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SNS로 날려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전 틀려봤고, 뭐 이렇게 표현 내면 어떻게 해? 틀려봤고, 그 다음에 다 어디 있다는 것도 이제 알고, 최소한 내가 암기하지 않았지만은, 이거는 어디서 나왔구나. 이거는 누구 표현이구나. 이런 거는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빨리빨리 피드백을 하고 전달하고, 또 예측도 한번 해보고, 뭐 예측해서 뭐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모르니까, 아마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는 예측도 막 할 겁니다. 예측해서 던질 겁니다. 그럼 욕을 막아주려 해요.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딴 선생님 책 없던데. 그건 내가 낸 게 아니라 대학 교재 기반으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도 어때? 시험 보니까 여러분이 본 것만 나왔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본 거에 벗어난 것도 많잖아요. 그 벗어났다는 게 완전히 이상한 문제를 낸 게 아니라 그 대학 교재들에 있어. 다만 잘 출제되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최근 5년에서 국가직 구급 문제입니다. 최근 5년에서 다시 이번 시험에 다시 출제된 거는 두세 문제밖에 안 돼요. 영역이 겹치는 게. 나머지는 최근 5년과 겹치지 않아요. 그 이전의 문제이거나 또는 다른 시험 문제야. 국가직 9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지방직이라든지 국회라든지 다른 직렬에서 나왔던 문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는요. 누가 A급이고 S급이고 이런 구분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S급으로 배웠던 데서 거의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치? 근데 집단사고, 옛날 기출문제 있어요. 영공주의, 서울시에서 한번 나왔죠. 그치? 거의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인사위원회가 나왔는데, 인사위원회 그걸 애울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겸직금지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나온 대두 배경을 보셔야 돼요. 그거는 엽관주의패, 실적주의 도입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엽관주의가 정치의 폐해거든요. 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정치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내신 분은, 그치? 정말 잘 내신 겁니다. 그 지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대학 교수님들이 뭐 법지문 보고 문제 내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이론적 의미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또 조직인사 재무다 보니까 전혀 모르겠다 그럼 관할 찍으라고 그래, 내가. 어차피 조직인사 재무다 보니까, 법지문이 나왔을 때는 관할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적용 대상과 제외사항 같은 것들. 그걸 위주로 보는 거지 맨날 날짜 외우고 그래봤자 그런 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건 되게 잘 많이 알아요. 근데 그 법의 논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뭐 왜 논의되었는가 이런 핵심 사항 같은 거는 이해하지 않고 조문만 외웠다가는 그 조문이 그대로 나왔을 땐 맞추겠지만 그 조문 벗어나 버리면 못 맞추겠죠. 그리고 교수님들은 조문 보고 내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 그런 걸 내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본 문제라는 뭐밖에 없다. 법이 새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없었던 거예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새로운 규정은 내가 여태까지 못 봤겠죠. 그 다음에 새로 이해충돌 방지법이 만들어졌잖아. 그 법도 제가 배우진 않았겠죠. 왜? 배울 때는 없었던 법이니까. 2021년도에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처음 기출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야. 그래도 논점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은 쉽게 맞췄을 겁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인사위원회라든지 아까 봤듯이 관료제라든지 귤릭과 테일러의 비교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의외로 많이 틀려요. 어쨌든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뭘 해야 돼? 어떤 개념을 정리해야 돼. 두 번째, 이 개념을 묶어야 돼요. 묶어가지고 서로 연결시켜서 얼개를 그려야 돼. 그럼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던졌을 때 이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관련된 단어가 막 같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항상 장별로 이런 용어를 드릴 거예요.
드린 다음에 뒤에는 뭐가 있냐면 빈칸이 있을 겁니다. 큰 제목이 있을 거고 이 큰 제목과 관련된 단어를 써봐라 한번. 네가 이걸 이해했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인지는 알 것이다. 그리고 요 단어를 하나하나 정의 한번 해봐라. 설명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가 엮였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한번 이해해보자. 그리고 반드시 관련 기출문제를 갖다 놓고 같이 풀어봐라.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은 기출문제다. 아니, 풀지 말고 답을 체크해버려. 체크한 다음에 얘가 왜 틀렸고 얘가 왜 맞았고 이 문장에서 키포인트는 뭐고 우리가 봐야 될 건 뭔지를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그냥 이미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답을 딱 찍어놓고 그냥 왜 걔가 답인가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앉아서 공부하기보다는 마이크 들고 와가지고 빈 강의실 들어와서 네가 한번 설명해봐. 설명하는 게 훨씬 잘할 겁니다. 집에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이제 샤워하시면서 마이크 하나 들고 그냥 빛 하나 들고 설명해봐. 그 거울 보고. 그래서 그 거울의 앞에 있는 친구가 환하게 웃는다면 네가 제대로 설명한 걸 거고 자꾸 버벅대고 걔도 얼굴 찡그러진다면 네가 지금 뭘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뭘 봐야 돼?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 나오지 않은 건 일단 넘어가십시오. 문제 나온 것부터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봐도 늦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는 객관식을 하는 거지 행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설명들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1장에서 봐야 될 용어들이다. 네가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나를 보고 싶어요. 그렇지? 처음 하신 분이나 또는 하셨던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신 분도 처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런 용어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 일단 용어가 먼저 익숙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자주 봐야 돼요. 일장에 뭐가 있지? 이런 용어분들 얼마 안 걸릴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또 보고, 그렇지. 요 파트에 뭐가 있더라? 그림 그려보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익숙함이 먼저니까요. 그럼 자동 암기가 될 겁니다. 행정학은 개념 정리하고 누구하고 묶였다. 이런 익숙함만 딱 정해져 버리면은 객관식이다 보니 다 써줘요. 네가 얼마든지 문제에서 해석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아주 짧아요. 장단점의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평가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평가 문제가 들어간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민 좀 하게 될 겁니다. 또 개수 문제도 안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시간도 별로 안 걸릴 거고 내가 논점만 알고 있다면 바로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논점 모른다면은 설사 내가 개념 다 알고 있더라도 답이 안 나올 거고요. 다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용어 자체가 몇 개 안 돼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장의 용어 정리였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시험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이걸 풀자는 게 아니에요. 잘 봐봐요. 요 밑에 요게 이제 올해 문제, 박스에 있는 게 올해 문제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기존의 기출 문제들이야. 어디서 나왔나 봐요. 1번 문제는 실행정학이 답이었는데 19년도 구급 문제였는데 지방 구급 문제였죠. 이렇게 출제 교수님들한테 있잖아. 이런 용어가 이런 그 지침이 들어간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옛날엔 들어갔거든요. 전후 5년 동안 출제됐던 영역에서는 출제하지 마라. 가급적. 전혀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급적 하지 마라. 설사 하더라도 논점은 다르게 만들어라. 그치? 그래서인지 올해 시험에는 최근 국가직 구급 5년 전 나왔던 것들은 거의 없어요. 한 두세 문제만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그 이전 문제, 이상하게 16년도 문제, 17년도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 그 파트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다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전혀 기출되지 않은 건 아니야. 이것도 몇 년 안 됐잖아, 지금. 그치, 실행정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를 고전과 신고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테일러 고전 안에 과학적관리법 안에 테일러와 귤릭, 테일러와 페어를 비교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논점이 안 보였던 것 뿐이에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상사가 임명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다 보니까 낯설었는데 그 지문조차도 대학 교재에 그대로 있는 표현입니다. 있는 표현이에요. 옛날에 그분한테 제가 물어봐서 선생님 표현은 너무나 좀 획기적이에요. 일반적 표현이 아니고 다르게 표현하시니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니까 그분이 너도 나이가 60이 넘어가 봐 새끼야. 내가 왜 젊은 애들 거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인사하고 나왔어. 맞는 말이잖아요. 그 정도 권위가 계시고 그 정도 짬밥이 있다면은 그분만의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모든 게 그런 표현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표현을 위해 다 써줘요. 써주고 맨 마지막에 자기 표현을 하나 더 쓰는 겁니다.
그치? 위에 거는 이미 다른 데 다 있는 것들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있습니다. 다른 책보다. 그리고 자기 견해가 한 줄 더 들어와 있는 거야. 우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좀 낯설어 보여요. 그래서 그분 책이 들어가면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 지금. 맨날 생정을 보다가 다른 책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것도 19년도 나왔네요. 요거는 바흐라바라츠 무사 결정론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20년도 문제인데 겹쳐 나왔죠. 요게 몇 개 있습니다. 한 두세 개 있습니다. 18년도에도 있었고요. 통합재정도 요번에 좀 바뀌었지만은 19년도에 계속 많이 나왔네. 이러다 보니까 내가 국가직 9급만 할 거니까 9급만 보겠다. 아닙니다. 지방직도 봐야 되고 7급 9급 문제도 7급 문제도 같이 봐야 됩니다. 7급도 마찬가지야. 왜? 같은 파트에서 같은 항목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마 다른 시험을 참고해서 뭐가 나왔나를 보고 거기서 출제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출제자여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책 들고 가서 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다 훑어봐요. 훑어본 다음에 나왔던 거 빼버리고 안 나온 거 위주로 이제 출제할 텐데 그냥 내긴 곤란하니까 다른 시험을 참고해가지고 뭐가 나온나를 보고 이걸 통해서 문제화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봐야 돼. 제가 옛날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 본 이유가 뭐였냐면요. 요 문제를 건너뛰고 딴 거 보려고. 5년 걸 본 다음에 다 빼버린 다음에 나머지를 보려고 기출문제를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선택 과목 바뀐 다음에는 나왔던 것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공부할 이유가 없죠. 1년 공부한 친구나 어제 공부한 친구나 점수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변별력이 전혀 없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S급으로 봤던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갔던 친구들은 작년까지는 점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고득점 붙을 친구들은 이미 그 점수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쉽든 어렵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아주 어려웠던 것도 아니었어요. 왜? 전부 기출 지문이니까. 다만 나는 국가직이니까 국가직만 풀었던 친구들, 한 3개년, 5개년만 풀었던 친구들은 많이 힘들었겠죠. 왜? 그 이전에 문제가 많이 나왔고 다른 시험에 출제되었던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지 뭐 500개, 400개만 풀고 들어갔던 친구들은 아마 점수가 안 나왔을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거 갖고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계속 유지된다 이런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올해 시험 경향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방직을 보면 더 알겠죠. 이제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올해 20번 문제가 솔로몬 그 사실험 설계법이에요. 그게 검사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검사 요인이라는 문제가 최근에 몇 번 나왔어요. 21년도에도 있었고 여기 검사 요인 그렇지 그죠? 힌트를 많이 줬던 거야. 여태까지 검사 요인만 물어봤는데 이 검사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개념과 개념을 섞어버렸죠. 쉬운 시험은요. 검사 요인은 검사 요인대로 물어봐 버리고 솔로몬 실험은 솔로몬 실험대로 물어봐 버리고 진실험, 준실험은 따로따로 물어봐 버려요. 논점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려운 시험은 엮어버려요. 같은 항목이니까. 엮어가지고 얘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문제점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엮어버리는 겁니다. 엮어버리다 보니까 내가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문제가 20번 문제로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검사요인을 많이 물어봤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타당성의 저해로 물어봤지만 시험에는 타당성 저해가 아니라 이런 검사 요인이 타당성 저해 요인이 있는데 그 해결책까지 물어봐 버렸잖아 이게. 그리고 그 표현도 결국 정책학에 있는 대학 교재 표현을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 붙여서 낸 시험 문제입니다. 대학 교재 지문이에요. 그치? 진실험이고요. 준실험 아닙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7번은 인사위원회가 이거야. 이걸 알아야 맞출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왜 나왔나 논점이야. 얘는 정치 중립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정치인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의회 의원이 답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 법 조문을 물어본 게 아니고 뭐 제일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것의 의미가 뭔지 왜 갑자기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가 만들어졌는지 역관주폐로부터 실족주의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정치인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정당의 당원이라든지 당연히 안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사업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부제와 기능구조를 되게 물어보는데 이 사업부제 내에서 답을 틀리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더 헷갈렸을 겁니다. 그치? 자, 연공주의 이거는 다른 시험에 나왔어요.
국회직인지 서울시인지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번 나왔어요. 뭐 매번 나온다는데 한 번밖에 안 나왔어. 연공주의와 성과주의를 비교한 문제가 요 최근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게 나왔던 거고요. 국가직은 아니었고 앨리슨 모형은 자주 나오다 보니까 또 겹쳐 나왔죠. 5년이 안 지났는데 요게 한 두세 개 있다니까. 이 두세 개 빼고는 전부 다 그 이전의 문제이거나 아니면은 최근 개정된 법령이거나 그 두 문제. 이것도 아니라면 다른 시험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나온 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밖에. 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내용 하나하고 이해충돌 방지법의 내용 하나. 요 두 문제만 새로운 문제고 나머지 전부 다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5년치가 아니라 그 이전의 문제들. 그리고 국가직 9급 문제가 아니라 지방직이나 국회직, 지방 7급 문제들, 국가 7급 문제들, 다른 시험의 문제들이에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기출 문제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집단사고도 여긴 없지만은 시험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최근은 아닌데. 자, 전부 다 이런 식이고요. 조직군 생태론도 마찬가지고 이건 7급 문제였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문제 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우리는 기출 문제를 봐야 됩니다. 내가 지방직 9급, 이제 앞으로 지방직 9급 봐야 될 거 아니야? 본다면 5년치 9급 문제를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서 안 나왔는데 다른 시험에 나온 게 뭔지를 체크 한번 해봐야 돼요. 거기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을 거니까요. 됐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문제라면은 정말 내용을 물어봤다기보다는 논점을 물어본 거예요. 그지? 논점을. 작년에 지방직은 학자를 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더라고요. 또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자 아닌 법령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저는 학자 법령 아니어도 얼마든지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약간 비교를 달리 한다든지 예외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행정학의 체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객관식 행정학이야. 행정현상은 매우 넓어요. 그러니까 많은 게 들어와. 여기는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치? 그중 이걸 다룬 학문이 행정학이에요. 행정학. 그 행정학도 하나의 학과다 보니까 범위가 되게 넓겠죠. 그런데 수험행정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수험행정학이 범위가 작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기출문제를 보면 되잖아요. 한 30년치의 기출문제를 다 모아보니까 바운드리가 그려지는 거야. 이 정도에서만 나오는구나. 이 벗어나는 것은 되게 잘 안 나오고 요 정도면은 내가 충분히 커버 가능하겠다.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이 바운드리로 잡은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많다고 했습니다. 왜? 안 나왔으니까 최근 동안은. 근데 지금 아까 봐도 집단사고 나왔죠. 뭐 인사위원회 나오죠. 별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바운드리가 점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세행정학이 아니라 다른 대학 교재까지도 좀 더 포괄해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리는 저희가 해요. 제가 해가지고 다 드릴 거고. 시험에 옛날에 나왔다든지 또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눈에만 보면 돼요. 우리는 논점 알고 개념 알면 다 써줄 거기 때문에 찾기 쉽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봤다면은 찾기 어려워요. 처음엔 좀 더 넓혔다가 점점 좁혀가지고 범위를 줄여가야 되겠죠. 처음부터 줄여버린다면은 나중에 새로운 거 나왔을 때 대응이 잘 안 됩니다. 처음엔 좀 더 넓게 봤다가 점점 좁혀가지고 나중에는 몇 장 안 남아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식 행정학인데 계속 말하지만 반복이 제일 중요해요. 반복이. 그 다음 기출 분석이 중요하고 이게 저는 뭐 90 이상이라고 생각해. 이론을 보는 건 뭐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 문제를 왜 반복해서 푼다? 그래야 내게 되니까. 한 번 풀어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내 걸 만듭니까? 같은 문제 한 10개, 20개 풀어봐야 돼요. 그래버리면 나중에는 그런 문제 나왔을 때는 자동답이 몇 번이다 하고 들어갈 겁니다. 한 번 가지고 푼 다음에 머릿속에 기억해가지고 맞추겠다. 글쎄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친구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10번 봤는데 틀리더라. 그렇지도 않아요. 같은 문제 10번 정도 보면 논점 보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근데 논점을 잡지 않고 본다면은 10번 아니라 100번 봐도 틀릴 겁니다. 항상 개념 잡고 왜 물어보는가 논점을 잡고 들어간다면은 유사한 문제 10번 정도 풀어본다면은 그건 내 거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문제 어떤 파트가 틀린다면은 그 관련 문제를 다 모아봐라. 다 모아보면 패턴이 잡힐 겁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그럼 나중에는 그쪽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장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포인트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는데 맨 마지막에 있다 아니다를 안 읽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다 맞네 하고 봤는데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틀린 건데 이걸 못 봐가지고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저는 개념정의 5%, 함의도 5%밖에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설명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걸 반드시 문제화 시켜야 돼요.
문제화 시켜야 돼. 문제를 가지고 이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치? 근데 처음에 모르니까 제가 개념과 함의 설명드리는 거고, 개념 함의 설명할 때도 기출문제는 반드시 같이 펴놓고 같이 볼 겁니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네가 뭘 정의해야 될지 박스를 줄 테니까 한번 써봐라. 단어들. 그리고 그 단어가 연결되는가를 그려봐라. 네 머릿속에 연결돼서 그려진다면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따로 논다면 이해를 못한 거다. 그때는 질문해라. 반복이 중요하니까요. 이 반복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드릴 거고요. 나한테 질문하는 것들. 질문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이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강사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질문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여러분께서 뭘 모르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저는 행정을 모르겠어요. 그래 버리면은 제가 드릴 답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1초도 안 돼서 yes 아니면 no로 말을 하겠죠.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뭘 잘못 생각했다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객관식 행정학이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중요하다. 이 문제를 반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 내게 될 거니까요. 이거는 제가 도움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개념 정의까지 하나하나 한다는 건 시간 낭비라고 했죠. 이건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시고 내가 강의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이 개념이 여러분이 정의한 거하고 내가 정의한 게 맞는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개념과 개념이 묶였을 때 어떤 의미가 나오는지, 또 이런 개념이 왜 도입되었고 왜 나왔는지 이건 설명합니다. 행정학적 함의라고 그래요, 저는. 자, 그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입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누구 봐도 똑같습니다. 항상 이론 강의가 제일 먼저고요. 이론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 7월 달에 기본 강의로, 그다음 심화 강의는 9월 달에. 근데 저는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차이가 있다면 심화 강의에서는 평가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장단점 같은 것들. 문제 푸는 양이 좀 많아질 거, 문제 나가는 양이 좀 많아질 거고요. 그건 차이밖에 없지, 크게 차이는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개념 중심으로, 개념과 함의 중심으로, 여기는 개념과 함의에다가 문제 응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까지 포함해가지고 같이 볼 겁니다. 둘 다 주 2회, 주 2회죠. 그 다음에 8주니까 16회 강의니까 64시간인가요? 그리고 강의 시간은 50분하고 10분 쉬는 거니까, 64시간도 안 나오겠네, 이제. 자, 그럼 이게 끝나면 이제 모의고사죠. 이제 또 기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풀이인데, 그냥 우리가 진도별로 푸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진도별 전부 다 하나하나 지문으로 잘라놨습니다. 이게 OX겠죠. 이 OX가 저한테 한 6,000개 정도 있어요. 6,000개. 그리고 이 OX가 아니고 대학 교재를 포함해서 기출지문 포함해가지고 옳은 지문만 쫙 나열해 놓은 게 한 10,000개 정도 돼요. 그렇지? 근데 올해 시험에 또 새로운 게 나왔죠. 아까 봤듯이 관료제는 임명을 상관이 한다. 내가 오석홍 선생님 책은 안 넣었는데, 책이 그것도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제. 그거는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훑어보기에 드리는 거지, 초학자들이 그걸 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기출 문제는 두 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진도별로, 나머지는 OX로. 그래서 진도별이 11월 달에, OX는 1월 달에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의고사예요. 동형 모의고사. 처음에는 기출 변형으로, 나머지는 맨 마지막은 정말 대학교 교재 바탕으로 예상 문제로. 그렇지? 예상 문제는 정말 맨 마지막 하나 더 맞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이 예상 문제에서 많이 틀린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또 예상 문제라고 해서 전부 다 예상은 아니고 기출에서 변형된 것도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내가 새롭게 한 2-3개, 보통 2-3개는 새롭게 나오니까, 또는 많게 4개 정도, 이런 걸 대학 교재 가지고 새로운 걸 집어넣어 가지고 실제 문제를 만들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출 변형이야. 이건 여러분 이걸 얼마나 잘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용이고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거 말고 벗어나는 것도 응용할 수 있는가, 새로운 내용도 있는데 설사 새롭더라도 네가 알고 있는 지식까지 응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걸 풀 겁니다. 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동형을 꼭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다만 하는 이유는 뭐다? 내 실력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실제 맨날 기출 문제만 나오나? 아니야. 와서 응용해 봐야 돼요. 10분 놓고 찍어 봐야 돼. 실제 가면 정말 10분 놓고 찍을 거니까 5분 놓고 찍어 봐야 돼요. 그런 연습해 봐야 돼요. 그걸 실전 가서 연습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몰라도 찍어 보고, 우리가 그 객관식 20문제 중에 다 알고 푸는 게 몇 개나 있겠어. 시험마다 영어든 국어든 찍는 게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 찍어 다 맞춰요. 어떤 사람 찍었는데 다 틀려요. 그게 이제 당락을 좌우하죠. 그래서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어떻게 찍을 것인가, 어떻게 찍어 할 것인가, 새로운 게 나옵니다. 분명히. 강사가 어떻게 다 예측합니까? 내 점쟁이도 아닌데.
분명히 새로운 문제가 나올 텐데 이런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찍어가면서 내가 찾아갈 것인가도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 돼.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푸는 거지 이걸 점수를 잘 맞겠다 못 맞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분명히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문제는 못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연습이 없다면 실제 들어갔을 때는 아예 응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설사 틀리더라도 이걸 연습을 많이 했다면은 실전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나오거든 이런 것들. 그때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자. 이거는 설사 내가 잘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보자. 이런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기 싫어갖고 찍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특강들이에요. 워낙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법령하고 학자다 보니까 법령과 학자는 따로 정리합니다. 교수님들이 이걸 보고 문제 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그래서 이론과 전부 연결시켜가지고 법령 따로 조문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이론과 연계해가지고 이 법령의 의미가 뭔지 뭐가 포인트인지를 찍습니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관할 찍으라고 그래 그냥. 그 다음 학자들. 학자들은 되게 7급에서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9급에 또 내려와요. 어떤 9급에서 먼저 나온 다음에 7급의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자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학자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마무리 특강이겠죠. 저는 2배속 특강도 있고 맨 마지막은 뭐 12시간 또는 4시간 이걸 쭉 훑어주는 겁니다.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만 딱 던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시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시험 본다. 오늘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공부한 걸 1페이지 끝페이지까지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는가, 눈에 바를 수 있는가. 이게 된다면은 내일 시험 가서 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면은 화만 날 겁니다. 넘어가고 뒤에 한숨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이 사실 많이 맞더라고요. 머리 좋은 친구도 있어요, 진짜. 근데 머리 좋은 친구보다 오래 앉아있는 친구가 결국은 붙어요. 머리 믿지 말고 엉덩이를 믿어라. 근데 많이 본 친구보다 어제 본 친구가 더 잘합니다. 아무리 바보여도 어제 본 건 기억이 날 거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내일 시험 본다면 오늘 다 마무리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빨리빨리 쭉 넓어. 그러면 내가 틀이 잡혀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용어 다 알고 함의 알고 있다면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보게 될 겁니다. 또 이게 힘들다면 점점 줄여놔야 돼.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노트는 얇을수록 좋아요. A4지 한 장으로 네가 만들었다. 너는 모든 시험에 다 붙을 겁니다. 근데 노트를 만들려고 했더니만 내 책보다 더 두꺼워. 그게 무슨 노트야? 어떻게 볼 건데 마지막 날. 이제 줄여놔야 되겠죠? 줄이는 작업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는 그 줄인 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딴 건 볼 이유도 없어. 그때 새로운 거 봐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나오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내가 정리한 것을 그냥 1년 동안 정리한 거니까 쭉 자주자주 한 100번 정도 보고 들어가겠다는 마인드로 보십시오. 그리고 시험 끝난 다음에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강한 놈은요. 찍어 맞춘 놈입니다. 찍어서 맞춘 사람은 행운이 있다. 그거보다는 이미 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보든 간에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찍어서 맞춥니다. 잘 모르겠는데 얘가 답 같아 그냥. 저는 냄새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냄새가 별로 안 좋은데 얘는 설명해봐. 못해요. 나도 못 봤으니까. 근데 여태까지 경험상 얘가 답이라는 겁니다. 왜? 행정학 틀 속에서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영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영어 잘한 친구들, 잘 못한 친구들은 단어 주면은 사전을 찾아요. 여기 있지 않냐. 근데 잘하는 친구는 교과서를 찾습니다. 그 단어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파트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고 말로 설명하는 것뿐이 말로 설명을 못하는 것뿐이지 머릿속에 이미 이미지는 있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던져요. 그 친구는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응용 능력을 좀 키워놓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맨 마지막은 이건데 행정학은 꼭 다 그 시험이에요. 우리는 붙기 위해 하는 겁니다. 전국 1등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뭐 내신 1등급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항상 그래서 문제에 맞춰야 되고요. 문제에 맞춰야 되고 붙을 수 있을 정도. 아예 포기할 거는 그냥 이거 넘어가겠다 할 건 넘어가셔도 될 겁니다. 그치? 근데 행정은 그렇게 할 게 별로 없을 거야. 이해 안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냥 내가 안 들어서 모르는 것 뿐이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합격의 목적을 두셔야 되고요. 합격에. 그다음에 모든 게 답이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답과 싸우지 말고 답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왜 걔가 답이고 얘는 틀렸는가. 이거를 거꾸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답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갖고 온 이제 OT 내용입니다. 처음 뵙는 인사인데
행자학이 항상 뭐 이렇게 진도가 나가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또 실강에서 뵙고, 그때 이제 또 질문 있으시면 카페라든지 제 이름 치면 나옵니다. 아니면 앞으로 이제 뭐 여기 해커스에도 이제 그 제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거기도 질문란이 올라오겠죠. 질문 오시고, 그다음에 전화로 하셔도 되고요. SNS도 있을 겁니다. 근데 SNS는 그냥 제가 문제를 알려주는 쪽이다 보니까 거기서 질문은 뭐 별로 안 받을 것 같은데, 카페에 많이 남겨두시면은 유사한 질문은 제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특강을 한다든지 혼자 유튜브를 찍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저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쌍방향적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좀 물어보고, 그러려고 학원 다니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는다면 혼자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물어보기 위해서 와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응답하고, 그 다음에 저도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경험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실수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제가 선배로서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실수를 했다. 그래서 넌 이런 실수는 하지 마라. 이런 실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만 안 하셔도 수험 기간은 상당히 단축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은 또 다른 분들의 경험이 많을 거니까 그분들의 그런 시행착오가 뭐였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그런 걸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죠. 됐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